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오전 5시 50분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좀 재밌는 무빙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다시 조정세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 시황이나 이때 리뷰 같은 것들은 좀 또 공부 같은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이따 보고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거 참. 자, 수요일 뉴스입니다. 이제 목요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채금리, 미국 채금리도 먹고 지금 이제 그 기준금리도 넘었죠, 그죠? 자이언트 스텝 0.75 발동됐습니다. 뭐 올 연말까지 4%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4%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다음 시즌은 이제는 확실하게 상승률이 확 줄어들겠죠, 그쵸? 네. 네, 그런 부분이고 뭐 지금 볼까요? 뭐 어떤 뉴스들이 있으려나? 중국 수요 살아난 100% 갔는데 그거 선거 동감이라 해서 달러 같은 경우도 주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진짜 한국 경제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국민연금이 돈이 없죠. 네. 난 안 내고 안 맞고 싶어. 국민연금 정말로. 자,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1조 5천억 원 내던지 내국인 차 배터리를 포기 못한다. 계속 그걸 물려 계시고요. 네. 이상하게 금가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요게 좀 웃기죠. 자, 봐봐. 요것도 저도 좀 재밌는 주제인데 안전자산 금액 배신 곧 왜냐면 이제 돈이 모이면 보통 금으로 많이 몰려야 되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식 등 위험자산 흔들릴 때는 보통 금값이 안전자초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얘가 왜 그러냐면 돈이 돌아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있던 것들이 금으로 가고 금에 있던 것들이 달러로 가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축소 시장이란 말입니다. 줄어드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금값도 같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지금 실제로 은보다 더 힘을 못 내고 있죠. 그죠? 그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금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이 돈다라는 거, 이렇게 뭐 위험자산이 가서 여기도 돌고,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안정화되고 이렇게 될 때는 돌겠죠. 나중에 순환매가 올 겁니다. 내년부터는. 근데 이제 큰 규모의 순환매겠죠. 주식으로 한번 돈이 갔다가 금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겠지만 지금은 돈이 줄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은행과 이제 저쪽으로, 이제 중앙은행 쪽으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나쁜 말로 미국이 달러가 흡성대법 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지금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달러의 지배력을 높여야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높이냐면 이제 뭐라고 할까, 중소 국가들을 화폐를 다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걔네들 우리 수리남이라는 그것도 있고 모가디슈라는 영화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예전에 자메이카에서 그 화폐가 박살나면서 달러로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소나라들 화폐를 다 박살내버리고 그걸 달러로 다 쓰게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의 속셈이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이 속셈이 그거예요. 그걸 버티려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그걸로 이제 가스 루블화를 결제하면서 루블화를 버티게끔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위안화는 이제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뭐 탈탈 털리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탈탈 털리다 하더라도 한국의 기술력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좀 있지만 다른 각 국가에 비해서 문제가 좀 적을 겁니다. 네, 말 좀 정수정할게요. 네. 정유 별로 안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비건 조미료 시장 다시 커진다. 그렇습니까?
자, 잠실 에이스 84제곱 이 가격 2년 전으로 물러섰다. 아직 멀었죠. 더 빠져야 됩니다. 네.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돼요. 네. 저희가 있는 아파트도 제가 샀던 가격이 제가 쌀 때 엄청 좀 싸게 샀는데 잘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변에 호재가 좀 있었어요. 스타벅스가 바로 이제 걸어서 2분? 작은 그냥 2차 작은 그냥 동네길 하나 건너면 스타벅스거든요. 생기고 이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바로 뒤에 또 있어요. 그거 이제 나 생기면서 교통도 좀 좋아지고 해서 꽤나 호재성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도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제가 원래 이걸 고를 때 이제 몇 가지 몇 개를 봤었는데 다른 곳에 봤던 것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가격이 뭐라고 할까 뭐 벌써 한 20% 넘게 빠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샀던 가격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이제 한 1% 정도 빠진 가격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잘 탄 것 같고 더 빠져야 돼요. 아직 안타깝게도 아직 이건 서울 경기 쪽 그렇고 대구 쪽도 마찬가지고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그지 빠지는 속도가 이번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이제 사는 사람도 생길 거거든요. 바구책도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살 수 있겠죠. 슬금슬금 목 좋은 것들은 그런 것 좀 쇼핑 좀 살펴보시고 하지만 20, 30대 분들 그죠? 제 나이대 분들이 연끌해서 샀던 집들 그리고 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주식에 또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박살나게 되면서 아마 실매물이 터져 나올 가능성 그리고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버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지만 주택 가격의 하한가는 보장을 받을 겁니다. 건축비 때문에. 네. 그 정도만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빠져봤자 뭐 이제 한 10% 정도 더 빠질라나? 그죠? 이제 빠지는 것도 이제 중턱은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빠질 거라고 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환율이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어요. 뭐 폭락 그래요. 뭐 폭락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금리는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사실 좀 빠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이제 한국의 뭐 통화 수합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면서 좀 조정이 나오나 싶더니 일단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1410원 그러니까 9원이잖아요. 그죠? 1409원에 대한 언급을 드렸으니까 요 자리에서는 이제 한번 강하게 뺄 가능성도 생각해 보실 게 좋겠습니다. 요게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올해 단타를 매매하시면 되겠는데 요 구간에서 지금 저 비트코인 지금 이제 저점 이탈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하죠. 기름값도 아직도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정상화 제가 한 70 정도가 되면 롱을 잡아와도 좋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 이슈와도 같이 더불어서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엄청 많이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미련 가질 필요 없는 거야. 제가 이거 22만원 가면 다 팔아버리겠다 했어요. 옛날에도. 그죠? 20만원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샘이 투자한 메인은 실버죠. 그죠? 제가 가장 제 시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실버입니다. 네, 은 선물 쪽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냥 던져놓고 놀고 있어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은은 항상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가격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무너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만약에 요 20일을 넘어가면 이제 문제 물량을 좀 덜어낼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 금리가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준다는 것은 나중에 금리가 좀 떨어지고 나중에 좀 다시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은이 이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은에 좀 투자를 해 놓은 상태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만 은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 오늘 무빙이 좀 재밌었죠. 근데 막 신기하다 하는데 저는 이게 제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이걸 예상했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보다는 이 정도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증거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너 자랑을 좀 해야겠죠. 저희 공부방입니다. 광고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한다고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건 누나가 이건 그냥 보십시오. 보신 분들은 말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픽 드렸던 건데 크로스톨 코인 400원 선조를 도전해 볼 수 있다. 9월 20일 오전 36분이고요. 세럼도 뭐 도전을 해봤던데 세럼은 지금 망가졌었는데 차트가 조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크로스톨은 관리하라 그래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648원까지 강력하게 슈팅을 주고 빠졌습니다. 여기서 익절해야죠, 그죠? 이 구간 어딘가에서 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량 매도 필요 없습니다. 분할 매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은 물량은 놓으면 털면 되는 거고, 그죠? 이 정도 빠졌으면 뭐 약반대에 털면 되는 거고, 두드러 맞았잖아. 여기서 못 팔았다고 억울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못 팔았다고, 여기서 못 샀다고, 올라갈 때 여기서 못 샀다고 막 억울했었을걸? 꼬달아 박아버린다니까?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1일 날 오후죠. 수요일 20일 날 오후에 2658만 원 기준으로 단타 보셔도 좋고 2780만 원에서는 익절을 진행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미리 어제 이걸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짜놨다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로 갔을 때 지금 달러보다 하나로 좀 볼게요. 하나 셔틀 봤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2680만 원 정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700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1700에서 2780이면 2.5% 약 3% 가까운 반등이거든요. 충분히 노려봄직했습니다. 딱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물음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A, B, C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 봤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가 2780만, 2300까지 갔죠. 2800까지 갔죠. 거의 80만 여기니까 뭐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정수리 가깝지 않습니까? 두 번이 탁 왔으니까 이건 탈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 되시죠?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오후 이쯤에서 말씀드렸거든요. 700에서 78 그러면은 약 3% 정도가 되죠. 2.53% 정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뒤로는 물음표다. 그래서 여기 관리를 하자. 근데 역시나 뒤 무빙이 아주 현란하게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팡팡 못 넘어가죠. 재밌죠, 그죠? 그래서 차트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의미가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고 뭐 예측을 해서 딱딱 맞춰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뚫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 거냐 그건 몰라. 저는 신경 안 썼습니다. 아 여기서는 익절 관리를 해야겠구나. 이거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맞췄다고 막 사람들 막 자랑하면서 선동하는 거는 그 정도 선동은 조금 오바고 그렇죠.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광고 좀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래도 거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 저점이죠. 17,748을 깨고 살짝 깨면서 좀 거래가 빡세게 좀 들어와가지고 이걸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즌에 좀 강하게 노려볼 시즌은 요걸 뚫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역시나 또 공개하면 안 되는 그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한번 빠져주고 이 C8 종파를 마무리 지어주고 산생 옛날 카운팅 해놓은 거예요. 이거 엘리엇파동. 그럼 이게 지금 진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죠? 제가 위로 가더라도 여기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볼자리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위를 먼저 볼까, 밑을 먼저 볼까, 밑을 먼저 보는 거고, 보면 이제 이 정도까지 3만불, 28,000에 3만불 정도까지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 여기서 수급 좀 들어오는 걸 봐야 됩니다. 새로운 길이니까. 이게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보다 리턴이 더 커버리는 거지. 지금도 리스크보다 리턴이
조금 도전해볼 만하지만 여기서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더 아방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그죠? 이건 현물 투자 하시는 분들이나 장투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돌아가 보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월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안 보인다, 그죠? 월봉에서. 월봉에서 다소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6,000, 15,000불 정도까지는 일단 큰 흐름상 조금 열어두시고요. 거기서 이제 이 5월평을 이렇게 눕히면서 이제 5월평 올라타면서 10월평까지 가는 반등을 뭐 지금 제가 요걸 제가 올 가을 이렇게 요거에서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한 바닥 더 파고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한 바닥을 더 깊게 팔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줄지는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약에 가버리면 이제 6K, 4K가 옆으로 버리는 거야.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렇게 돼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팩트 폭격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저 여기로는 다 팔 겁니다. 코인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때 재수가 좋거나 나쁘거나 하면 나스닥도 10,000포인트가 깨져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로스톨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상승했다 떨어졌어요. 그쵸? 네, 그만큼.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운이에요. 제가 이걸 알았다라고 하면 사기꾼이고요. 이건 운이에요, 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이슈가 있었고, 뭐 파동 형태도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 4시간 차트상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톡톡 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로스톨 코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터졌던 거고, 뭐 이걸 어떤 분이 잡아서 매수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상당수는 못 하셨을 가능성이 클 거고요. 뭐 에이다 같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더 나아 보였었죠. 엑시 인피니티도 슈팅이 살짝 나왔다, 그쵸? 살짝. 양쪽 축소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막 우상향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양쪽 축소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 있었지? 네. 캐시를 보려고 그랬는데 캐시가 그때 캐시도 위로 한번 살짝, 그쵸? 슈팅이 나오고 빠지잖아요. 봐봐. 그쵸? 슈팅이 나오고 빠지죠. 그쵸? 그러니까 요 모습일 때 이렇게 한번 튀는다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거 더 먹으러 들어간 거야. 근데 좀 아쉽죠. 그쵸?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잡았던 것 여기서 존버 타지는 마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예 존버를 장투치드 하실 분들은 그냥 일부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고, 70%의 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현금만 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30%에서 좀 다소 물려도 보고 뭐 단타도 쳐보고 그러고 하는 건 님들 마음이고, 저도 적당히 지금 물려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미 저는 다 수익금이란 말이야. 지금 또 수익금만 던져놨다고. 제 스타일이 그래. 수익금만 던져놔서 수익금 항상 물려놔요. 그냥 신경 쓰기 싫어서. 그 원금 다 빼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이 좀 나왔고,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또 이슈를 좀 말씀드리자면, 리플도 많이 갔죠? 실제로 많이 갔어요. 600원은 쳤네요. 그죠? 600원, 580원, 600원. 그러니까 2차 목표가면 제가 예전에 580원 언급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2차 목표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최종 목표가 680원 하나 남긴 했습니다. 680에 700원 사이인데, 이제는 저는 리플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제는 아마 조금 그래요. 그래서 좀 아무튼 그렇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게 이제는 조금 리스크가 조금 커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 뭐시기냐, 여러분들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소정 이슈가 있을 것이고, 이제는 또 유럽과 한국은행에서 또 그 금리를 조정하는 그 이슈를 좀 체크를 하시고 아마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시황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도 요렇게
나오고 빠질지, 아직도 한번 밀고 들어 올려주고 다시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들고 바닥 다지기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오게 되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요 이 그림이 나와주면 오히려 좀 속 시원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까요? 속 시원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A, B, C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침체가 정말 이제 대규모의 침체가 쫙 벌어지는 게 되는 건데, 코시장 정말 재미없겠죠. 그렇죠. 정말 재미없겠지만 이때는 아마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에서 거품이 다 빠지고 이 중에 살아남는 몇 명의 알짜배기 종목이 있겠죠. 생기겠죠. 그거를 잘 걸러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게 코인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파동을 이 구간을 조금 애매하게 보고 있고요. 그쵸? 요걸 갖다가 좀 한계 웨이브로, 좀 중요시 웨이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파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중규모의 반등이 등장을 하고, 그렇죠? 이 정도의 반등이 등장을 하고 다시 이 정도의 규모를 바닥을 한번 파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2013년 하반기, 그렇죠. 그런 부분 여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에서 싸질 때 사시고요. 비싸지면 파시면 됩니다. 마치 뭐처럼요. 뭐 일봉상 볼벤처럼 주변만 켜놨는데 일본배 보면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방에서 매도하잖아요. 그죠? 상방 하단 매수, 상방 매도. 이번에는 사방 살짝 이탈되는 가능성. 그래서 하나로 치면은 이제 작은 금액으로서는 한 2,300만 원 정도가 이제 되지 않을까. 환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2,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300, 2,200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조금 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가격대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게 아니라면 리버셜이 나와야죠. 그쵸? 반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시장을 유지하겠다. 이제는 금리 인상 이벤트 끝이 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2,300, 2,400 이 정도까지 요거가 요렇게 저점이 깨지면 좀 강하게 매수를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버텨준다면, 이렇게 버텨준다면, 자, 그쵸? 버텨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은 워낙 이제 복잡한 조정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쌍바닥 정도 혹은 살짝 2,600만 원 정도에서 버텨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요거 보고 여기서 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매물 한번 흡수시키고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죠? 요 반등은 사실상 제 기준으로 성공한 반등 난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성공한 반등 난타가 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기준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이 또 많이 있을까요? 있겠지, 분명. 저희 구독자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죠?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